다양한 기독문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비전을 나누는 2023 아티스트 게더링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년째 저소득 가구 70곳에 밑반찬을 나누며 섬기는 서울 금천구 새동산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 소송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티비가 대구 경북 지역에 국내 두 번째 지역본부를 설립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이정환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단체가 협력해 사역자들을 위한 연합의 장을 마련한 건데요. 코로나19로 무대가 줄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다시 한번 문화사역의 소명을 되새겼습니다. 2023 아티스트 게더링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악과 우쿨렐레로 연주하는 찬송가, 또 K-팝 그룹을 연상시키는 칼군무까지 다양한 장르의 찬양 무대가 이어집니다. 무대가 펼쳐진 곳은 2023 아티스트 게더링입니다. 연극과 성악, CCM 등 분야를 뛰어넘어 총 350명의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을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엔 기독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특강과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긴 코로나 기간을 넘어 모처럼 마련된 교제와 연합의 자리에 사역자들은 함께 찬양하며 기쁨과 격려를 나눴습니다. 저 또한 많이 갈급했던 모임이고요. 같은 일, 같은 사역, 같은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다는 자리가 저한테 정말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즐겁게 또 신나게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정말 저희한테 맞춰진 설교와 강의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 아티스트 게더링엔 문화사역자들의 미래와 영성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무대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지켜온 아티스트들은 그간의 고민을 나누며 다시 한번 문화사역의 소명을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보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술가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빅픽처를 함께 보기를 원하고 또 그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장소를 제공한 서울소망교회와 함께 이번 모임은 프레이즈 게더링,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KCCM 등 여러 사역단체들의 협력으로 이뤄졌습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매년 아티스트 게더링을 통해 사역자들의 영성을 세우며 한국교회 회복의 불씨가 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고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서로 돕고 사실은 그런 어떤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역에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가구를 밑반찬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엔 성도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취약계층 70가구의 반찬을 배달할 정도로 지역 섬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동산교회의 사역은 새벽 이른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6시부터 335 모여 요리를 시작합니다. 봄동김치, 콩자반 등 밑반찬부터 시작해 탕수육, 오징어 볶음, 돼지불고기, 버섯전이 차례로 완성됩니다. 60대에서 70대 성도들이 모여 요리한 음식은 따뜻한 안부 인사가 적힌 반찬통에 담겨 지역 저소득 가구 70곳에 전달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혼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나눔이 될까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처음에 6사람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저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나누시기를 좋아하시고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첫 나눔은 2020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도 활동이 어렵게 되자 여성교회 권사들이 반찬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20가구를 섬겼지만 동사무소에서 소개해준 가정까지 어느새 70가구로 늘었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것까지 모두 성도들이 합니다. 재료값을 아끼기 위해 직접 냉이 고구마를 캐러 가거나 반찬을 팔아 충당하기도 합니다. 배달은 방학 중인 초등학생 성도부터 생업 중인 장로까지 전 성도가 참여합니다. 저희가 직접 배달팀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고 동네마다 부분 나눠서 가요. 예전에는 한 6, 7가구 이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10 몇 가구 정도 갈 것 같아요. 다들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고 행복해요. 도시락 개수가 늘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채워가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를 묻지만 전도를 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감동을 받으면 자연스레 복음의 길이 열릴 거라는 박세순 담임 목사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말로만은 안 되고 교회에서 섬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교회라는 이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번져지고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또 이 지역 사이에 아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조금이나마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선교가 되고.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주민들은 이제는 감사 답장을 보내거나 교회에 차츰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도 교회의 지역 섬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자체의 손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는 교회의 자발적이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가 국내에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250여 명이 상영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TV 기독교 복음 방송이 국내에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14일 열렸습니다. 이날 영화 상영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 약 210명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은 소녀의 기적을 보며 울기도 웃기도 하며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기적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한 소녀가 신앙의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4주 연속 탑10에 오르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윤광현 부목사는 영화를 보며 믿음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은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에 대해서 좀 많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소녀와 같이 그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성도들도 은혜를 받은 각자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소녀인데도 하나님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그 삶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의 바람을 해봤습니다. 굿TV는 기적을 믿는 소녀를 한국교회에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영을 희망하는 교회는 굿TV에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지난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감염병 관리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19명에 대해서도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대규모 시민 집회를 주도하며 방역에 혼선을 빚은 혐의로 방역당국과 서울시에 고발당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굿TV 기독교 복음방송이 대구 경북본부 설립을 공식화하고 본부장에 이정환 한국드림관광 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이정환 대표는 지난 2019년 구티비 울릉도 독도 기도원정대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본부 운영은 4달 중 이뤄지게 됩니다. 이로써 구티비는 지난 2019년 부울경 본부를 설립한 이후 4년여 만에 두 번째 국내 지역본부를 두게 됐습니다. 15일 구티비 대구 경북 본부장에 위촉된 이정환 신임 본부장은 울릉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육지로 나가기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 구티비와 인연이 되어 미디어 사역까지 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 경북 지역에 구티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비전이 한 끼 금식을 통한 사랑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2023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오는 2월 22일부터 부활주일인 4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교회 및 단체에서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끼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0원을 모아 선교비로 후원하는 방식입니다. 한 끼 금식 후원금 10,000원으로 제3세계 한 가정에 쌀 10kg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이사장 신용수 목사는 사순절 기간 단 한 끼 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랑의 나눔 실천 운동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미디어 콘텐츠 기업 주식회사 하세와 15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복음 콘텐츠 강화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하세는 윤학열 영화감독이 대표로 있으며 복음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학열 감독은 최수종 주연의 철가방 우수씨를 비롯해 지렁이, 1919 유관순 등 작품 활동을 했으며 최근에는 여자 풋살팀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코미디 영화 골 때리는 그녀들을 제작 중입니다.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가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영화 쪽 부분에 관심을 갖고 콘텐츠 보급에 나서고 있는데 그 첫 영화가 기적을 믿는 소녀라며 영화나 뮤지컬 등 믿지 않는 일반인들도 쉽게 기독교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구티비에 주어진 소명인데 그런 차원에서 하세와의 협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히 줄고 있다고 말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늘었다며 코로나 치료제 처방과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각각 36%,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낮게 유지되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20%대를 나타냈다며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다만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다소 높아져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난방을 위해 등유와 LPG를 쓰는 취약계층에 가스요금 할인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15일 진행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등유와 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 59만 2천 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난방비 지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만 적용됐던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가 늘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15일 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안을 공개하고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료를 올리면 다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관련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과 카드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월 44회로 제한된 한도를 60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하반기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액수는 47억 2천 달러로 한화 6조 1천억 원을 넘는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 이용자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서며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3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늘면서 5년간 소비자 민원이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해외 직구는 사후 서비스가 어렵기에 세부 정보를 잘 살펴야 한다며
관계당국 또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14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 집계를 기존 언론보다 큰 4만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존 언론은 터키 정부와 시리아 지역 구조대, 하얀 헬멧 등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를 더해 공식 수치로 발표했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시리아 사망자를 더 크게 집계한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통계를 사용하며 수치가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통계 차이는 시리아가 오랜 기간 내전을 겪으며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워 사망자 수 집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시리아 사망자 수에 대해 국경을 따라 약 5,000명이 사망했다며 근사치만 공개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코로나19 사태를 처음 폭로한 중국 의사 리원양의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칩 로이 하원 의원은 코로나19를 세계에 알린 리원양의 의회 골드메달을 수여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은 사스와 비슷한 질환이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사 리원양이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며 퍼지게 됐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추궁을 받아 반성문을 작성했고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해온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의회가 수여를 추진하는 의회 골드메달은 미 대통령이 주는 자유메달과 함께 최고 권위의 시민상으로 꼽힙니다. 미국 미시간주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현지 시간 13일 벌어진 총기 난사 피해자들이 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 로즈먼 미시간 주립대 캠퍼스 경찰서 부서장은 이번 총격의 피해를 본 3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재학생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용의자로 알려진 앤서니 맥레는 경찰과 대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대학교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에 모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공격용 총기와 탄창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중국발 단기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 측도 우리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5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한국행 출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고 중국 역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양국의 비자 발급은 지난달 2일 정부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일 만에 정상화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에는 낮까지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6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을 정도라고 보도했는데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조금만이라도 완화하도록 북한이 태도를 바꾼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진하는 평양 심장병원이나 대대적인 식량 지원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 북한에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